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 대 뉴욕 닉스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애틀랜타는 뭐 지금 거의 뭐 풀멤버예요. 요즘에 리자시에 잘한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리자시가 갑자기 좀 쳐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레이 형 중심으로 오펜스 자체는 나쁘지 않게 되고 있는데, 늘 말하지만 이 두 팀들은 그 애틀랜타나 뉴욕이나 클러치 게임이 진짜 많은 애들이야. 그래갖고 이거는 4.5 그렇게 핸디값이 높지는 않지만은 핸즈는 보기가 좀 빡센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뉴욕 닉스는 내일 드디어 브런슨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 막 브런슨 비롯해가지고 카메론 페인, 맥브라이드, 이 포인트 가드 자원들이 되게 많이 빠지는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근데 내일은 이제 브런슨이 복귀할 수 있고, 로빈슨 비롯해가지고 카메론 페인까지 부상자들이 주말 경기에 많이 복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뉴욕 닉스가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 뉴욕 닉스가 애들이 좀 복귀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와중에 있는데, 확실히 브런슨이 있으면 이 친구는 일단 클러치의 마법사예요. 클러치 상황 되면 브런슨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그냥 경기 일반적으로 뛸 때도 오펜스 자체는 잘 되죠. 브런슨이 있을 때가. 얘는 뭐 포인트 가드 치고도 뭐 일단 뭐 슈팅 능력도 너무나도 좋고, 자유투 삥 뜯기도 되고, 애매할 때는 그냥 포스트업까지 쳐가지고 막 만든단 말이야. 상대가 이제 좀 매치업 상대가 트레이 형이라면은, 물론 뭐 다니엘스가 어지간하면 막으려고 할 텐데, 여러 가지로 뭐 트레이 형이 브런슨을 막는다? 피지컬적으로도 안 되고 높이도 안 되고, 브런슨이 좀 나오면은 글쎄 복귀 무대여가지고 얼마나 길게 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괜찮을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요즘에 오주이 아누노비가 요즘에 컨디션이 진짜 만빵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게 아누노비인데, 최근에 한 7경기 동안 야투율이 57%에 달하고 3점 45.8%, 리바운드나 뭐 있어 이런 것들 원래 좋고요. 스틸 1.9개야. 이러면서 경기나 거의 28점 때려받고 있거든요. 요즘에 뉴욕 닉스는 아누노비나 타운스 이런 애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는 좀 이제 미칼 같은 애들이 조금 오락가락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전주상으로 요즘에 뉴욕 닉스가 원래는 오바보기 좋은 팀이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모양새가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애틀랜타도 뛰는 팀이고, 애틀랜타는 늘 뛰는 팀이죠. 얘네들도 가끔 가다가 상대랑 좀 답답한 게임 그런 거 할 때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뛰는 팀이라고 봐야 되고, 상대 팀에 따라서 뉴욕 닉스도 에너지가 좋은 팀입니다. 최대한 빠른 오펜스 하려고 하고, 아마 이 경기도 인사이드가 격전지가 될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게임들이 오버보기 괜찮아. 자유투 같은 것도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최근 경기들 모양새로는 두 팀 다 딱히 뭐 공수의 아무래서 두드러지는 게 별로 없어요. 뉴욕 닉스는 지금 공격이 잘 안 되는데 수비는 괜찮아. 보면은 지표상으로 뉴욕 닉스도 이 야투 넣는 거, 3점 넣는 거는 괜찮은데 득점이 많이 안 나잖아요. 언더팀이라는 소리 한마디로 많이 안 쏜다는 소리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뭐 야투를 24등 정도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수비는 108.2점밖에 허용 안 했습니다. 최대한 상대를 뭐 못 던지게 한다든지, 자유투 같은 거 뭐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뉴욕 닉스는 언더팀의 지표를 보이고 있고, 애틀랜타는 그냥 딱 봐도 오바팀이거든요. 야투 17등, 3점 24등인데 점수 낸 건 8등이야. 템포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두 팀의 이런 색깔들이 약간 좀 맞물리지 않는 게 있죠. 두 팀 다 그냥 좀 오바 방향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 다만 이건 뉴욕 닉스가 요즘에 뭐 필라델피아나 그리고 포틀랜드전 이런 경기들이 좀 언더 게임의 양상을 띠는 팀들이랑 붙은 거였었고, 애틀랜타 같은 팀이랑 붙으면은 가장 최근에 붙었던 게 이제 2월 13일인데 전반기 막바지 때 얘네들이 거의 뭐 한 300점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49대 148로 뉴욕 닉스가 뭐 연장 가서 이겼지만은, 당연하게도 연장 안 가도 그냥 진작에 오버였었고, 두 팀이 붙으면은 사실은 뭐 오바 게임 같은 거 보기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템포상으로는 그래도 많이 주고받을 거다. 요즘에 그냥 뉴욕 닉스를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팀 다 좀 클러치 승부가 많을 것도 예상이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핸디는 별로 가기 안 좋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게 뉴욕 닉스가 요즘에 뭐 클리블랜드한테도 지고, 뉴욕 닉스는 올 시즌에 동서부의 강팀들한테는 그냥 죄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뉴욕에 이제 뭐 클리블랜드나 보스턴한테는 아예 싹 다 전패기도 하고, 근데 이런 애매한 좀 뭐랄까 중위권 팀들 이런 애들 상태로는 뉴욕 닉스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많이 이기긴 하거든요. 저는 뭐 승패 자체는 브런슨이 돌아올 수 있는 뉴욕 닉스 이쪽 보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나는 핸디는 안 가고 싶어. 클러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임이라면 또 이제 오바 보기도 괜찮기도 하죠. 그냥 이 경기는 나는 오바 정도? 그거 말고는 별로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네요.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미네소타 경기 있는데, 이거는 뭐 탱킹 팀이랑 미네소타 지금 엄청 달려야죠. 제가 방제에도 오늘 서부가 3위에서 8위까지 접전이다 이런 것들 적어드렸었는데, 지금 서부가 순위상으로 보면은 진짜 타이트합니다. 오늘 골스가 덴버를 잡아버리면서 덴버까지도 위험해졌거든요. 서부의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가 레이커스가 47승이거든요. 근데 47, 46, 45, 45 3위부터 8위까지 2승 안에 다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무조건 시즌 막바지까지 가면은 타이브레이커 무조건 따질 거고, 지금 이제 골스 자리 6등 자리가 6, 7, 8, 9등이 여기가 이제 플레이오프 막차 자리잖아요. 7, 8등은 얘네들은 저기를 가야 돼. 플레이인을 가야 돼. 근데 위쪽에 있는 애들이랑 승수 차이가 뭐 안 나거나 1승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이래서 되게 타이트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네소타 분명 갈 길이 바쁘거든요. 뒤쪽에 있는 애들한테 따라잡힐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오늘 이겨야 된다는 소리야, 미네소타는. 이 와중에 필라델피아를 만난다.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는 그냥 탱킹 팀입니다. 여기도 보면 필라델피아가 탱킹 레이스 5등에 있다. 앞뒤로 2승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어지간해서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공식적으로 이제 타이리스 맥시까지 시즌 아웃이 떠버렸고 빅3가 싹 다 아웃이 됐다. 이런 와중에 있는데 내일 이제 보이는 거는 라인업 상으로 원래는 이 그 버틀러, 제러드 버틀러가 주전으로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벤치로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라임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로니 워커를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이 버틀러라는 선수는 그래도 요즘에 잘하고 있는 애예요. 원래 거의 못 나오다가 지금은 야투 47%, 3점 52.9%, 최근에 6경기 동안 경기당 5.7개 3점을 쏘는데 3개씩 넣고 있습니다. 확률이 상당히 좋다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거의 뭐 푸대접을 받다가 지금 필라델피아에 뭐 가드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쓰임새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라임스가 뭐 짜내준다든지, 필라델피아도 지난번 경기 때, 바로 직전 경기 때 미러키랑 경기를 했는데 얘네가 1쿼터 때 그날 42점인가 넣었거든요. 1쿼터 때 42점 넣었어. 39점인가? 39점. 39점 넣었는데, 그게 이제 올 시즌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 내내 치르면서 엔비드, 맥시, 조지 다 뛸 때, 그때보다도 한 쿼터에 가장 많은 야투를 성공시킨 게 지난 미러키전 1쿼터였습니다. 39점 넣었고 17개의 필드골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업으로도 지금 한창 막 빅3가 있을 때보다도 터지면은 터진다는 소리야. 근데 그러더니 바로 2쿼터 때 4분 동안 무득점이었단 말이죠. 그때 아마 그래서 2쿼터 때 역전당했어요. 그날 뭐 그냥 쿤보가 진짜 미친 기록을 쓰기도 하고, 득점도 아마 35득점 이상에다가 리바운드 17개, 어시스트 20개, 그냥 미친 경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뭐 그런 식으로 초반에 잘 나가다가도 확 무너질 수가 있다. 그냥 뭐 구색이 이러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아무리 초반에 터진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가서 무너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생각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필라델피아가 뭐 요즘에 5경기 동안 득점은 되게 못 나온다. 사실 이거보다 원래 기록이 안 좋았는데 그나마 직전 경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거예요. 대신에 수비는 꾸준하게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지금 미네소타는 공수 양면에서 조금 애매합니다. 원래부터 수비는 기본빵은 좋은 팀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좋은 상위권 수비팀이었었는데 공격은 사실 못 따라왔거든. 근데 요즘에 미네소타는 나름대로 빨라요. 제가 저번에도 랜들 칭찬 되게 많이 했었었고, 웬트맨이 오락가락한다 이랬는데, 앤트맨이 지난 경기 때 이제 부상으로 라커룸에 갔다 왔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20득점 받기도 하고, 그래도 앤트맨 살아나는 추세입니다. 3점 같은 것들도 진짜 바닥 찍다가 지금은 조금 돌아와. 나는 미네소타가 일단은 팀 체급상으로는 필라델피아한테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건 있는데, 딱 그냥 보이는 거 상으로는, 글쎄, 미네소타는 원래부터 이렇게 핸승을 잘 만족해주는 팀이 아닌데, 그런 게 조금 거슬리는 거죠. 그래도 바로 직전 경기 이제 브루클린 같이, 브루클린도 탱킹 팀입니다. 하지만 되게 좀 언더 팀이라는 게 있긴 하죠. 그 경기가 되게 언더 게임이었잖아. 브루클린이 90점 냈거든요. 필라델피아는 105점 내면서 이것도 핸승을 만족을 해줬는데, 글쎄 사실 초반에는 좀 비등비등 했었어요. 그리고 한 2, 3쿼터쯤에 그때부터 벌리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미네소타가 수비 스킴도 잘 짜면서 탱킹 팀을 잘 혼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브루클린은 진짜 천천히 하는 팀이라고 봐야 되고,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공격은 하려고 하거든요. 얘네는 수비가 안 되지 공격은 막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모자란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요. 요즘에 뭐 뉴욕 닉스한테 91점, 마이애미한테 95점, 이런 좀 템포가 느린 팀 혹은 수비팀, 이런 애들한테 고전했던 건 있는데 3점이 너무 안 들어갔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요. 물론 미네소타도 수비 스킴이 좋지만은, 글쎄 미네소타는 나는 요즘에 템포 자체는 그렇게 느리지 않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225, 일단은 기준 좀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수비는 안 되고 공격을 저는 아주 못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25를 받은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나는 핸승 가는 게 나아 보여.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에 NBA가 이런 탱킹 팀들이랑 되게 좀 동기부여가 빡센 이런 팀들이 붙는 구조가 많아가지고 핸승이 되게 많이 나와요. 2자릿수 넘는 핸디값까지 만족을 해주는 경우나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미네소타를 봐도 괜찮은 게 아닌가. 미네소타가 어쨌든 간에 지금 랜들이 합류한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승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21경기 동안 3패밖에 없나 그럴 거예요. 랜들이 부상 복귀한 이후에. 그것도 있고, 요즘에 어쨌든 6경기 동안 5승 1패죠. 그 사이에 뭐 덴버 잡고 디트로이트 마헨으로 부수고 이런 것들 보니까, 가끔가다 인디애나 만나가지고 뭐 좌절한다든지
그런 게 문제긴 한데 그냥 미네소타가 사실은 그냥 믿기가 힘든 팀이야. 저도 센 거 알아요. 저도 미네소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선수도 많고. 근데 뭔가 핸디승? 이게 조금 무서워서 그런데 나는 언더오버보다는 그냥 이 경기는 미네소타 쪽을 보는 게 나아 보이네. 언더오버를 가자니 지난번 경기처럼 필라델피아가 1쿼터 때 올 시즌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그러다가도 막 13점밖에 이제 113점밖에 못 낸다. 이 쿼터에 그냥 아주 침묵을 한다. 막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언더오버는 필라델피아 때문에 모르겠어요. 미네소타 팀 특성상 필라델피아를 잘 막아낼 수도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냥 핸슨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딱히 뭐 부상도 크게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미네소타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멤피스 경기 있는데요. 아까도 봤지만은 지금 멤피스가 서부 순위상으로 지금 8등으로 고꾸라졌거든요. 얘네들 원래 서부에서 2등이었었어. 그러다가 진짜 계속 막 박살나고 요즘에도 멤피스 경기 개판이잖아요. 서부에서 8위까지 고꾸라졌다. 이게 근데 그 아래 팀한테 잡힐 가능성은 없어요. 9위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7승 차나 나다 보니까 아예 없는데 플레이는 무조건 가는데 멤피스가 플레이인까지 그냥 빠그라졌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래서 감독 경질한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프런트랑 이런 뭐 감독 간의 싸움이라든지 추구하는 이런 방향성이 공격 농구의 방향성이 좀 충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멤피스가 굉장히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그래도 좋은 폼이었던 마이게임을 잡았다든지 이런 건 있긴 해. 근데 그 경기도 되게 타이트했었죠. 사실은 요즘에 멤피스는 그냥 저는 오바팀이라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되게 천천히 하는 팀들이 있어. 그런 팀들은 딱 이제 인바운드 패스 받은 다음에 하프코트 넘는데 한 7, 8초 걸리고 딱 이제 8초 딱 맞춰가지고 넘어간 다음에 최대한 세팅 농구를 하고 딱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기는 팀들, 그런 팀들이 있는 반면 멤피스는 무조건 하프코트 빨리 넘어가가지고 다음 공격을 빨리 개시를 하거든요. 그 팀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기조 자체가 볼 탈취 이후에 상대 3점 라인으로 3초 안에 넘어가라. 물론 말이 안 되기는 해. 되게 빡센데 근데 멤피스는 최대한 그런 근접한 농구를 합니다. 최대한 본인들이 공격 기회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빨리 공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당 이런 야투 주고받는 게 되게 많아. 그런 팀인데 사실 요즘에 디트로이트는 제가 여기 6경기 가지고 왔거든요. 이 6경기가 뭐냐면은 전부 다 커닝햄이 결장한 경기들이에요. 요즘에 디트로이트의 이런 커닝햄이 빠졌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디트로이트를 뭔가 갈피 잡기 어렵게 합니다. 이제 어제 경기도 커닝햄이 퀘셔너블이었었고 오늘도 퀘셔너블 올라와 있어가지고 슬슬 부상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과연 커닝햄의 상태가 어떨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지만은 그래도 올 시즌 내내 디트로이트가 지금 동부에서 5위까지 올라 있는데 그거를 지휘해낸 게 커닝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닝햄이 올 시즌에 올드바에서 세컨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그 정도까지 높게 평가를 하는데 커닝햄이 없는 기간에도 막 팀 하더웨이 주니어 대폭발 한다든지 오늘도 팀 하더웨이 주니어 잘했었죠. 대신에 말릭 비즐리 부진하고 이래갖고 문제인데 어쨌든 내일 디트로이트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출전이 가능한 그런 모양새이기도 하고 얘네들도 디트로이트도 3점 슛을 많이 시도를 안 합니다. 시즌 중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일단은 얘네들도 요즘에 리머텍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멤피스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멤피스는 3점도 많이 쏘지만은 일단은 둘 다 상대 리머텍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제가 어제도 디트로이트는 그 토론토전에서 이거를 좀 심판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했었던 게 디트로이트는 자유투가 엄청 많은 팀이거든요. 자유투 얻어낸 거 30.7회네. 진짜 많이 얻어냈네. 30.7회는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합니다. 그리고 허용한 것도 세 번째 26번이나 내줬습니다. 멤피스는 허용한 거는 23.8회. 요즘에 멤피스는 근데 그 자유투를 얻어내는 빈도 자체는 조금 줄었어요. 19번밖에 못 얻어냈거든. 팀에 근데 모란트 같은 애들 그냥 아예 림으로 닥돌하는 친구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자유투도 좀 보너스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 둘 다 인사이드가 격전지일 거다. 이런 마인드고, 그래서 야투만 크게 고장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빠르게 확률 높은 공격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양새여가지고 나는 일단은 오바 같은 건 보고 싶어. 멤피스는 늘 빠른 팀이고 디트로이트 여기도 보시다시피 경기당 235점가량 납니다. 그 전에 멤피스가 붙었던 마이애미나 이런 팀들이랑은 내용이 좀 달라요. 보스턴도 언더팀이라고 봐야 되고 오늘 뭐 디트로이트가 이제 토론토랑 경기를 해가지고 또 막 오락가락 많이 하는 그런 경기들을 해서 언더가 나긴 났는데 저는 디트로이트도 언더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네가 뭐 수비도 나쁘지 않고 공격도 나쁘지 않아. 맹렬하게 하는 팀들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나는 솔직히 핸디는 뭐 1.5밖에 안 되니까 어디가 그냥 뭐 이기는 쪽을 살펴야 되는데 멤피스가 갈 길이 되게 바빠요. 아까 파리까지 내려갔다고 했잖아. 근데 얘네 잘 못하거든요 지금. 감독 바꾸고 뭔가 달라졌었거니 하고 좀 봤는데 그냥 빠르게만 하지 좋아지진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얘네들이 한창 잘할 때는 벤치 자원들도 힘내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원래 제이노 웰스 이런 애들도 막 신이랑 레이스에 이름 올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다가 지금은 아예 얘기가 안 나오죠. 그냥 뭐 못하고 있고 허프라든지 알다마 막 이런 애들 벤치에 나와가지고 한 번씩 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허프 같은 애들도 거의 뭐 존재감이 없죠. 멤피스를 그렇게 나는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그냥 기록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멤피스는. 전체 이 서부 2등에서 8위까지 고꾸라진 이유가 있는 거고, 디트로이트는 그냥 5등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글쎄, 네, 뭐 디트로이트가 백투백이긴 한데 디트로이트 뭐 백투백에 별로 볼 건 많이 없어요. 보니까 언더오버 같은 거 어떻게 변형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디트로이트의 백투백을 최근에 좀 봤는데 기록상으로 뭐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요즘에 잘해줬던 것처럼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커닝이 없는 기간 동안에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에이스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탑슨 같은 애들이 있으면은 늘 빠른 농구 가능하고, 커닝햄이 뛸 수 있으면 좋겠네. 오바를 보는 입장에서는. 토비아스 해리스도 지난 한 2경기간 결장을 했었는데 복귀한다면 힘이 되는 친구죠. 뭐 야투율도 좋고 애매한 포지션 때 마무리를 잘 해주는 거. 듀렌 요즘에 뭐 인사이더 되게 잘해주고, 그냥 이런 면에서 나는 사실 승패도 나는 디트로이트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패는 안 가는 게 나아 보여요. 이거는 왜냐면 맞대결상으로 멤피스가 디트로이트한테 11대1로 되게 우세했었다, 이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에는 디트로이트가 되게 탱킹 팀이었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멤피스가 많이 우세했던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모양새로는 멤피스보다 디트로이트 보는 게 좋아 보이긴 해. 근데 이거는 뭐 승패는 딱히 뭐 갈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오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 야투만 좀 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마이애미 대 미러키 경기 있는데요. 요즘에 마이애미가 폼이 참 좋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고꾸라지는 모습이 있었다. 보스턴까지 잡아냈는데 10연패 이후에 6연승. 백투백에서 멤피스 만나가고 클러치 때 좀 아쉬웠잖아. 그래서 마이애미는 요즘에 뭐 좋은 구간입니다. 히로 같은 애들 많이 살아났고 아데바요도 기복이 있지만은 뭐 나쁘진 않아요. 이런 와중에 미러키를 상대를 하는 건데, 미러키도 요즘에 나름대로 그래도 안 좋았다가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들이 피닉스랑 필라델피아였거든요. 피닉스, 듀란트가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겨야 될 상대죠. 근데 미러키가 되게 고전했단 말이야. 어쨌든 미러키가 피닉스, 덴버, 뉴욕, 애틀랜타한테 4연패를 하다가 이후에 피닉스, 필라델피아를 잡았는데 2연승 한 게 전부 좀 상대들이 삐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마이애미를 만난다. 자, 마이애미는 먼저 얘네들이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붙은 적이 되게 많은 팀들이거든요. 당장 이제 뭐 마이애미가 미러키의 쿤보를 막아냈던 이력들이 되게 많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쿤보인데요. 쿤보는 마이애미 상대로 사실 야투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흠잡을 데가 없어. 61%, 55.6%, 61.1%, 68.8% 그냥 쭉 보면은 이제 한 23년부터는 최근에 이제 한 뭐 2, 3년 동안에는, 그 전에 22년 전까지는 야투율이 되게 안 좋은 경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 7경기 동안에는 매번 50% 이상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뭐 짧게 뛴 경기, 6분밖에 안 뛴 경기가 있다든지, 특히나 이제 2024년 들어서는 23년에는 쿤보가 매번 30득점 이상을 했는데 2024년이랑 그리고 이제 올해 2경기 이렇게는 23, 25, 23득점밖에 못했거든요. 별로 잘하지 못했다는 소리야 그냥. 이런 면에서 쿤보는 마이애미한테 조금 억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요즘에 마이애미가 좀 좋은 기간이라면은 저는 나는 미러키가 마이애미를 막 잡아먹을 정도로 좋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요즘 마이애미가 히로나 뭐 알렉 벅스 이런 애들이 올라온 것도 그렇고, 내일도 아마 덩컨 로빈슨이 뛸 수 있을 거거든요. 벤치 구간에서 원래 카일 앤더슨이 노답이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카일 앤더슨까지 잘해줬었습니다. 마이애미 요즘에 수비 워낙에 좋고 지표상으로 그냥 마이애미는 제가 이런 것도 보여드렸었죠. 마이애미는 이런 뭐 지금은 득점이 좀 많아져갖고 그런데 원래 야투 내용이나 3점 내용 둘 다 훌륭했었거든요. 야투 방어, 3점 방어 둘 다 14등인데 실점은 2등이에요. 한마디로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 이런 팀인데 이거는 참 신기한 게요. 미러키가 야투 마진이 진짜 안 좋아요. 자, 이제 미러키는 최근에 이제 한 뭐 5경기 동안 볼게요. 투시도가 5경기 동안 평균 80.4회입니다. 엄청 적게 던진 거예요. 이러면서 자유투 23.4회? 그렇게까지 막 상위권 순위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끼케야 뭐 한 7등 정도?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긴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야투 시도가 80.4회로 독보적으로 낮습니다. 미러키는. 근데도 점수를 많이 내거든, 이상하게. 적은 공격 기회에도 야투율이 55.5%여가지고 1등이어가지고 야투 내용은 좋은데 사실 샷 셀렉션, 샷 메이킹은 잘 안된다. 이거는 뭐 포인트 가드가 없는 영향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반대로 상대한테 미러키가 허용한 거는 좀 많아요. 91.6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적으로 상대팀한테 야투를 거의 뭐 10번 이상 덜 던진다는 소리예요, 미러키가. 이게 좀 거슬리는 거지. 그러면서도 자유투도 22회나 내주니까 자유투도 꽤 많이 내주는 거거든. 나는 그래갖고 이런 미러키가 요즘에 포인트 가드가 없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런 야투 시도상으로 마진이 많이 밀린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미러키 구성상으로는 마이애미한테 좀 고전할 것 같거든. 쿤보가 마이애미한테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1.5% 받은 거, 지난번에 멤피스한테 한번 이런 연승이 깨지긴 했지만은 원래부터 뭐 미러키 상대로 좋았던 것도 있고, 미러키는 늘 원정이 발목을 잡는 팀이죠. 얘네들 올 시즌 홈에서 25승 14패, 원정 17승 20패고
이런 점들도 그냥 미러키가 원정에서 좀 고꾸라지는 거 그런 것들도 좋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마이애미라면은 이 경기 마이애미가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얘네가 막 히로 같은 애들 오락가락 하고 3점 말 안 듣고 그럴 때면 모르겠는데 저는 마이애미 요즘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215점은 지금 마이애미 언더팀이고 미러키 되게 적게 쏜다 이런 건 있는데 반대로 미러키는 그렇게 상대팀이랑 적게 주고받으면서도 경기당 121점 꼽고 실점 124점씩 하고 이런 팀이거든요. 미러키 경기는 언더 보기는 별로 안 좋아. 마이애미도 아까 제가 언더팀이라고 했지만은 경기당 평균 한 221점 가나 난다고 해요. 마이애미 언더팀인데 점수 자체는 득점도 많이 날 때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하네. 난 그래가지고 이건 언더오버 보기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나는 언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 맞대결 상으로도 언더가 막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냥 마이애미 프렘 보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전히 포르티스나 릴라드 이런 애들이 빠진 공백들이 미러키한테 많이 좀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마이애미를 조금 더 높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댈러스 경기인데 이거 하루 만에 리매치 하는 거죠. 어제 두 팀이 붙었잖아. 근데 바로 이제 또 클리퍼스 홈에서 또 재경기를 하는 겁니다. 리턴 매치인데 어제 경기는 그냥 클리퍼스가 개발랐죠. 댈러스에서 AD가 부상 때문에 결장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냥 클리퍼스가 무난하게 이긴 경기예요. 오늘 하든이나 카와이 같은 애들 전부 다 출정 시간 관리 잘 받았고 원래 이게 클리퍼스에선 카와이가 백투백일 때 좀 관리를 많이 받아요. 혹시 몰라. 저는 아마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퍼스 지금 무조건 이겨야 돼. 조금만 노력하면은 클리퍼스도 플레이오프 이런 순위상으로 플레이인을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워낙에 지금 서부 지구는 3등부터 8등까지 진짜 타이트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매치입니다. 클리퍼스가 여유 부릴 새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내일은 댈러스가 아마 AD가 뛸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결장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애틀랜타전에서 뭐 클러치 때 캐리하기도 하고 뭐 30점 이상 박았어요. 근데 요즘에 일단 AD도 여전히 출전 시간 제한이 있기는 해. 이런 것도 보이고 아마 게포드랑 라이블리도 경기당 그냥 둘 다 좀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20분 좀 안 되게 뛸 거예요. 그래서 댈러스는 여전히 부상 복귀자들 센터들이 많이 또 돌아와가지고 AD가 4번으로 뛰지만은 아마 좀 출전 시간 관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클레이 탐슨은 오늘 경기 그냥 금방 나갔는데 모르겠어. 질병적인 이슈라는데 경기를 뛰다가 질병적인 이슈? 급동이 마려웠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탐슨도 내일 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내일 댈러스는 탐슨이랑 AD는 뛸 것 같고 센터 자원들은 조금 뭐 관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냥 풀멤버의 클리퍼스면 저는 이거는 그냥 클리퍼스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AD가 뛸 수 있는 댈러스 9.5씩이나 가면 댈러스의 프렘 봐볼까 막 이랬는데 그냥 경기력 보니까 물론 AD가 없는 것도 그렇고 클리퍼스가 워낙 잘해. 오늘 사실 하든이나 뭐 이런 애들 야투 내용이 좋은 건 아니었었는데 그냥 뭐 수비로 팬 것도 있고 저는 클리퍼스가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고무적인 게 이제 시즌 막바지 플레이오프를 얼마 이제 남기지 않고 폼이 올라왔다는 거 그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저는 올 시즌에 클리퍼스가 글쎄 큰 부상이 많이 없다면은 카와이나 하든의 부상이 없다면은 꽤나 플레이오프에서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 팀은 주전이고 벤치고 간에 다 튼튼하기도 하고 저는 클리퍼스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좋은 팀처럼 보이네요. 둘 다 뭐 백투백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기에 있는 댈러스는 백투백이 좋은 게 뭐 어빙이나 댈러스 그 돈치치가 있던 그 시절에 쌓아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 시절에 아마 7승 2패인가 그렇게까지 했었다가 요즘에 그냥 좀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 그냥 거슬리는 거는 댈러스도 얘네들도 진짜 막 누군가가 터져가지고 막 디니 터져 브랜든 윌리엄슨 터져 아니면 뭐 벤치에서 나지마샬 터져 이래가지고 댈러스가 은근히 상대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또 8.5는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은 그냥 지금 현재 전력 자체는 저는 클리퍼스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마 클리퍼스 지금 카와이한테 휴식을 줄 정도로 여력은 없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카와이 그리고 어제 많이 안 뛰었어요. 그래서 나는 클리퍼스도 보고 싶고 사실은 리턴 매치를 어제랑 똑같은 그림으로 보기가 좀 그런데 아마 댈러스가 AD가 뛸 수 있으면 어제보다는 득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220.5 오바 생각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요즘에 클리퍼스가 수비가 너무 좋아.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해가지고 그냥 어제랑 똑같은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클리퍼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뭐 카와이라든지 뭐 AD 탐슨 이런 애들은 어지간하면 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사실 작년에 막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도 붙고 참 치열했었는데 저는 올해는 좀 많이 사정이 좀 다르죠. 댈러스가 돈치치랑 어빙이 다 없는 것도 있고 클리퍼스를 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